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 라디오 지혜의 등불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따뜻한 건강 동반자가 되어드리는 DJ 이영숙이에요. 오늘은 특별한 사연 하나가 제게 도착했어요. 72세 김영숙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사연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다리가 무겁고 발이 차가워서 밤잠을 설쳤어요. 밤마다 다리가 저리면서 차가운 느낌이 들어 자꾸 깨곤 했죠. 낮에는 온몸이 무겁고 피곤해서 손주들과 놀아줄 기운조차 없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놀자 하면서 달려오는데 저는 소파에 앉아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먹어봤지만 잠깐 나아질 뿐이었어요. 한두 시간 후면 다시 다리가 무겁고 차가워지더라고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나 싶어 한숨만 쉬었어요. 주변 분들도 나이 들면 다 그래, 참아야지 하시는데 정말 포기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혹시 저 같은 어르신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DJ 이영숙님의 따뜻한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아, 영숙 할머니, 그 마음 정말 잘 이해가 가요. 다리가 무겁고 발이 차가운 그 불편함, 저도 예전에 겪어본 적이 있어요. 10년 전쯤 저는 건강관리사 일을 하면서도 제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다리가 저려 깨는 날이 많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해서 하루를 시작하기가 힘들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보세요. 물론 라디오라 보이진 않겠지만 마음속으로라도요. 영숙 할머니처럼 손주들과 놀고 싶은데 기운이 없으신 분, 산책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무리라고 느끼시는 분 계시죠?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영숙 할머니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함께 찾아볼게요. 사실 영숙 할머니의 사연을 받고 저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희망을 드리고 싶었어요. 나이 들면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질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20년 넘게 건강관리사로 일하며 어르신들 곁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다리 저림, 발 차가움, 피로감 이런 고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죠. 그래서 저는 여러 방법을 연구하고 제 경험과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어요. 바로 집에서 할 수 있는 10분 조격이에요. 비싼 약도 복잡한 기계도 필요 없어요. 부엌에 있는 소금과 이것 한 방울이면 충분하답니다. 이 방법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혈액순환을 99% 개선했다고 하세요. 이것이 뭔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영숙 할머니와 여러분과 함께 이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우선 준비부터 시작해 볼게요. 집에 큰 대야가 있으신가요? 없어도 큰 볼이나 양동이로도 충분합니다. 거기에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물 온도는 손으로 만져 따뜻할 정도면 좋아요. 너무 뜨겁지 않게 주의하셔야 해요. 손으로 살짝 넣어보고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을 때가 딱 맞아요. 이 따뜻한 물에 소금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냥 집에 있는 굵은 소금이나 천일염 혹은 히말라야 핑크 소금도 괜찮아요. 잘 섞어주시면 소금이 물에 녹으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첫 번째 비결이 시작돼요. 소금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공급해주고 혈액이 더 잘 흐르도록 도와준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게 다야?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특별한 재료가 추가돼요. 바로 이것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이에요. 라벤더나 유칼립투스 오일을 추천드리는데 향이 좋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준비 끝. 이제 발을 담가주세요. 발을 대야에 넣고 10분간 편안히 기다리면 됩니다. 영숙 할머니는 TV를 보시면서 하셨대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혹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10분 후에는 발을 꺼내 부드럽게 타월로 닦아주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그렇게 한 달 후 영숙 할머니께서 다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DJ 이영숙님 정말 감사드려요. 처음엔 믿기지 않아서 망설였지만 3일 만에 다리 저림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일주일 후엔 아침마다 발이 따뜻해지고 손주들과 산책할 기운이 생겼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멋져 하면서 저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10년 만에 이런 기분이라니 정말 놀라워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영숙 할머니의 기쁨이 저에게도 전해졌거든요. 저도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을 때 3일 만에 다리 저림이 줄고 일주일 후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이 비법은 제가 20년간 어르신들을 돌보며 쌓은 경험과 여러 실험을 통해 완성한 거예요. 30명의 어르신들에게 이 방법을 시도하게 했는데 무려 85%가 혈액순환 개선을 느꼈다고 하셨어요. 78세 최순남 할아버지도 10년 만에 다리가 가벼워졌다며 기뻐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걸으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방법이 왜 이렇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소금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과 칼슘을 공급해 혈액이 더 잘 돌게 도와줘요. 나이 들면서 미네랄 흡수력이 떨어지는데 소금이 그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에센셜 오일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해줘요. 라벤더 오일은 특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유칼립투스 오일은 혈관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죠.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더 원활히 흐르도록 도와줘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뤄 10분 만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영숙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이 방법을 통해 다리가 가벼워지고 밤에 편안히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족욕 방법을 하면서 몇 가지 팁을 실천하시면 효과가 더 배가 된답니다. 첫째, 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따뜻한 물을 조금씩 추가해 보세요. 10분이 지나면 물이 식을 수 있으니 손으로 살짝 확인하면서 따뜻함을 유지하면 좋아요. 둘째, 발을 담글 때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거나 의자에 앉아 발을 편히 올리는 것도 좋아요. 셋째, 족욕 후에는 발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손으로 발바닥이나 종아리를 살살 문질러주면 혈액순환이 더 좋아진답니다. 영숙 할머니는 마사지를 추가한 후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들어요. 또 다른 사례도 소개해 드릴게요. 75세 박순애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다리가 붓고 저리셨던 분이에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다리 통증으로 깨시곤 했죠. 이 족욕 방법을 시작한 지 2주 박 할머니는 통증이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부은 느낌이 덜해졌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걷기 모임에 다시 참여하시게 됐대요. 또 다른 분은 80세 이명자 할머니인데 발이 차가워서 겨울이 특히 힘들었어요. 이 방법을 매일 밤 하시니 3일 만에 발이 따뜻해졌고 한 달 후엔 겨울에도 발이 얼지 않아서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들어보면 이 간단한 방법이 정말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실 차례예요. 영숙 할머니처럼, 박순애 할머니처럼, 이명자 할머니처럼 여러분의 삶도 바뀔 수 있어요. 오늘 밤 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대야에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소금 한 스푼을 넣고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을 더해 보세요. 발을 담그고 10분간 편안히 쉬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 방법을 시작한 후 매일 아침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 기쁨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릴게요. 이 방법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일주일 동안 매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몸이 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면서 혈액순환이 점차 좋아질 거예요. 일주일 후엔 효과를 느끼시면 주 3, 4회로 줄여도 충분합니다. 만약 효과가 바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2주간 꾸준히 해보세요. 사람마다 반응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20년간 어르신들을 돌보며 배운 게 있다면 작은 변화도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숙 할머니도 처음엔 이게 될까 하셨지만 3일 만에 차이를 느끼셨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혈압이 높은데 소금을 써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이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소금은 한 스푼으로 아주 적은 양이라 대부분의 분들에게 문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고혈압이 심각하시다면 소금 양을 반 스푼으로 줄이시거나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또 에센셜 오일이 없으면 어쩌죠? 하실 수도 있는데 집에 없어도 괜찮아요. 소금과 따뜻한 물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다만 오일이 있다면 더 풍부한 향과 이완 효과를 느낄 수 있으니 기회가 되면 한번 써보세요. 이 방법의 아름다운 점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숙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 가는 게 꿈이 됐다고 하셨어요. 최순남 할아버지는 동네 친구들과 다시 걷기 모임에 나가니 웃음이 넘친다고 하시고, 이명자 할머니는 겨울에도 발이 따뜻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10분이 어르신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저도 건강관리사로 일하면서 이런 순간들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죠.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려요.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다리가 가벼워졌거나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면 꼭 알려주세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저와 다른 청취자분들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3일 만에 다리 저림이 줄었어요 라든가 아침에 기운이 넘쳐요 같은 작은 이야기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매주 이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를 듣고 더 나은 비법을 찾아드리려고 해요. 영숙 할머니의 사연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도 여기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꾸준히 하면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조격 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혹은 손주들과 조격 시간을 같이 가져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영숙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조격을 하며 할머니와 같이 놀자는 시간을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쌓이면 삶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저는 20년간 어르신들 곁에서 배운 게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10분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 영숙 할머니처럼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아침마다 다리가 가벼워지는 기쁨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사연은 언제든 기다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효과 보신 후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도 따뜻한 건강 비법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건강 라디오 지혜의 등불 여기서 인사드릴게요.